라디오 장편 사연 명절의 장부. 다시 켜진 불. 시작. 밥상의 김과 한숨. 명절엔 밥상의 김이 먼저 올라야 하는데 그해 우리 집은 한숨이 먼저 올랐습니다. 아들 얼굴엔 걱정이 아니라 요구가 먼저 앉아 있었지요. 그날 우리 마음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제1장. 명절 밥상 위에 아들의 첫말이. 아버지, 어머니 이번 명절엔 인사보다 먼저 금전적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 그렇습니다. 명절 첫마디가 돈이구나. 장사는 어디가 어떻게 막혔니? 다 막혔어요. 손님도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재료값은 치솟고, 이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번에 한 번만 보태주시면 저희가 다시 제대로 달려볼 수 있어요. 요즘은 보여주는데 돈을 써야 손님이 옵니다. 내부도 바꾸고 간판도 바꾸고. 젓가락 사이로 김은 오르는데 말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보여주기 전에 장부부터 보자.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 어디서 세고 어디가 막혔는지. 아버지는 왜 늘 숫자만 보세요? 손님은 분위기에 지갑을 엽니다. 제2장. 남편의 장부. 아들의 말장부. 남편은 평생 장부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에도 식탁을 치우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월세는 얼마고 인건비는 몇 %냐? 홍보업체에 매달 얼마를 주고 행사에 얼마를 뿌렸니? 밀린 외상은 몇 달치냐? 아들은 대답을 흐렸고 며느리는 말을 돌렸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사진이 잘 나와야 손님이 몰립니다. 안 바꾸면 뒤처져요. 남들은 다 바꾸는데 우리만 멈추면 안 되죠. 사진은 보기 좋게 찍으면 된다. 하지만 빚은 사진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내일까지 장부 가지고 오너라.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으니 꼭 가지고 오거라. 그날 밤 아들은 장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하나. 바빠서요. 다음에요. 그 다음은 늘 오지 않더군요. 명절 당일 오후에 간다던 아들 부부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국은 굳고 잡채는 면끼리 붙었습니다. 어머님 매장에 일이 생겨서요. 먼저 드세요. 다음에 꼭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우리가 바란 건 돈이나 선물 같은 게 아니라 같이 앉아 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돈으로도 못 사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은 더 굳어 있었죠. 네 잘못만이라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네 목도 있다는 걸 인정해라. 공짜 쿠폰은 몇 장을 뿌렸고 값 깎아주기는 몇 번을 했니? 말로 손님을 모으려다 네 허리를 잘랐다. 그 한마디에 내 속에서 무엇인가 탁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좋다. 조건을 듣고 싶으면 들어라. 첫째, 장부 공개. 하루도 빼지 말고. 둘째, 허투른 지출 즉시 중단. 보여주기 행사 금지. 셋째, 본인 상주. 가게에서 네 몸으로 버텨라. 넷째, 명절 식사. 돈 내기 전에 가족과 대화하고 밥부터 같이 먹어라. 이 네 가지를 지키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마. 아니면 한 푼도 없다. 우리는 투자자가 아니다. 부모다. 돈이 아니라 습관을 고치는 조건이다. 아들은 결국 조건을 거절했고 며느리 손을 잡고 장모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엔 바람이 스며들어 어깨를 식혔습니다. 여보, 우리가 오늘 우리 아들에게 선을 그었다. 선이 없으면 자식에 대한 사랑도 엉킨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나물은 그대로 남아있고 숟가락 2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제3장. 아들의 장부가 말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죄송하지만 아들 재훈 씨가 어음만기가 지났는데 연락이 안 됩니다. 올해부터 보증금 인상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이번 달까지 입금이 안 되면 다음 달부터 월세 인상할 테니 그렇게 알려주세요.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 지키셔야죠. 아니, 사장님, 어디 갔는지 아세요? 지난달부터 시급 정산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돈을 못 받았어요. 전화 좀 주세요. 이러시는 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이번 주 내로 해결해 주세요. 해결 안 되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아들이 두고 간 휴대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나는 그 전화를 받고 메모장에 날짜를 적고 이름을 적고 금액을 적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부모의 감정으로 들으면 당신 마음이 부서진다. 빠진 장부를 적는다고 생각하고 그 빠진 부분을 당신이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듣자. 남편의 말대로 우리는 한 줄 한 줄 장부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들어간 장부라는 제목 아래 수십 줄의 현실이 늘어섰습니다. 우리는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난 뒤 문제의 아들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가게를 가보니 정리가 안 된 어수선한 가게의 상태가 보였고 냉장고 안에는 팔리지 못한 디저트가 줄을 지어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관리되고 있는 가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엔 행사 때 쓰고 남은 현수막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실리가 없는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나머지 정작 필요한 관리를 못했구나. 허투루 쓴 돈은 이미 나가버렸고 남은 건 버려야 하는 것들만 남아있구나. 사장님이 요즘엔 잘 안 나오셨어요. 이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행사할 때나 아는 지인 손님이 오실 때만 가끔 나오시더니 이제 손님도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안 나오세요. 남편과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장사는 사람으로 버티는 건데 우리 아들은 체면과 거칠애로 버티려 했구나. 제4장 손을 내미는 부모 거절하는 자식. 재훈아, 지금이라도 저 가게 네 손으로 정리해라. 이 네 가지만 약속하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마. 제 가게에서 아버지 앞에 장부를 제출하는 모습을 제가 아는 손님이 보면 뭐라 하겠어요? 너의 손님은 내 체면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너의 가치를 보러 오는 거다. 왜 그걸 아직까지 모르는 거냐? 그날도 끝내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돌아섰고 돌아선 등 뒤로 음악이 더욱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해에 봄바람이 불기 전 아들의 가게는 문을 내렸습니다. 계약 해지와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안내문이 붙고 가게의 집기들은 떨이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우리 집의 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땐 아버지의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이제서야 들립니다. 제가 어리석었고 잘못했습니다. 아들아,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아직은 너의 인생이 망한 게 아니다. 아들은 한동안 처가에서 지냈습니다. 식탁은 조용했고 숟가락 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사람은 남의 집에 오래 있으면 제 발소리부터 줄어듭니다. 그제야 아들은 집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알았을 겁니다. 그 집 아저씨가 엄한 선택을 한 것 같아도 저 댁은 오래 생각한 거예요. 그 집 남편분. 허튼 감정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장부로 말하는 분이라서 그런지 신중하세요. 저는 여기 경비를 서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어르신이 반찬을 나눠주셨어요. 점심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선 그릇은 늦게라도 꼭 찾아가시더라고요. 저런 어른이 계신 집은 결국 제자리를 다시 찾습니다. 제5장 새벽의 바람 회복의 시작. 아들은 밤에 물류센터로 나갔습니다. 상자를 나르고 목록을 맞추고 새벽바람을 마셨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지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들이
아이를 깨웠습니다. 평소 아들이 좋아했었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은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오래 씹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작게 제가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장사도, 저 자신도. 좋다. 오늘부터 수업이다. 이제부터 장부를 쓰면서 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다오. 아버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다 적어야 합니까? 사소한 게 집을 무너뜨린다. 사소한 걸 잡으면 큰 건 저절로 잡힌다. 아들은 입을 삐죽였지만 밤마다 연필 소리가 사각사각 났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난 어느 날 아들이 먼저 장부를 펴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알고 보니 제가 버는 게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버리는 돈이 많았던 겁니다. 무리한 행사, 지인 깎아주기, 보여주기식 꾸미기, 다 제 욕심이었네요. 나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이 방향을 잃으면 삶이 흔들립니다. 아들은 드디어 자기의 헛된 욕심을 깨닫고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제6장 장부와 가족 관계의 회복. 우리는 작은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부를 가운데 두고 남편이 조용히 읽었습니다. 여기 홍보업체 비용. 여기 지인 깎아주기로 나간 돈, 무리한 할인 행사로 나간 돈. 여기 내가 비워둔 자리. 그리고 여기 내가 채워야 할 자리. 재훈아, 장사는 사람 얼굴로 하는 거다. 사람이 빠지면 가게가 비고 마음이 빠지면 손님이 빈다. 제가 비워둔 자리가 이렇게 많았군요. 나는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속이 상했던 날들이 스쳤지만 손은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재훈아, 엄마가 하나만 묻자. 우리 집 식탁에 네가 언제 앉았었니? 네가 앉으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아니?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챙겨주는 밥 한 끼가 이렇게 큰 힘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제7장 달라진 가족의 모습. 다음 명절 아들은 먼저 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부터 펼칠게요. 아버지, 젓가락은 어디 있죠? 서랍 맨 오른쪽. 오늘은 네가 차려라. 우리는 앉아 있을게. 상 위에 김이 오르고 웃음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먼저 우리 앞에 놓고 나중에 자기 걸 들었습니다.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절이란 돈 봉투가 아니라 자리를 채우는 날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배웠습니다. 가게를 다시 하려면 작게 시작해라. 자리 임대료 낮고 발길 쉬운 곳. 욕심내지 말아라. 메뉴 많지 않게 핵심 두세 가지. 팔릴 것만 팔자. 시간이 되면 네가 문 열고 네가 문 닫아라. 하루 8시간은 꼭 상주해라. 장부는 매일 밤마다 적고 주말마다 검사받으러 와라. 말이 아니라 종이로 보여라. 사람 손님 이름을 외우고 단골은 앉는 자리까지 기억해라. 값 함부로 깎지 말아라. 깎는 건 네 허리를 깎는 거다. 보여주기식 행사는 하지 마라. 꾸준함이 행사다. 한 달에 한 번 부모에게 가게가 돌아가는 상황을 알려줘라. 숨김없이. 아버지, 이번에는 모양이 아니라 뼈부터 세우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바뀌겠습니다. 깎아주기, 보여주기식 행사, 제가 먼저 맡겠습니다. 대신 단골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우겠습니다. 사람부터 보겠습니다. 하루에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라. 8시가 되면 문 열기. 점심 전 30분 주변 상가 인사하기. 오후 3시 쉬는 시간 10분. 몸을 아끼고 생각을 정리해라. 저녁 7시에는 마감을 준비하고 8시가 되면 문을 닫고 그날의 장부를 정리해라. 9시에는 집에 와서 그날의 가게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마무리해라. 네, 아버지, 계획을 짜고 실행하겠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제8장 어머니의 장부. 나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써서 해지고 다른 부분이 많은 이 공책.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 집안의 장부는 돈으로만 적지 않는다. 밥 한 끼, 안부 한 마디, 명절에 함께 앉은 시간, 부모의 등을 쓸어준 손길. 그 모든 게 이 장부에 같이 남는 것이. 영숙 씨, 지난번 그 일 마음고생 컸지요. 그래도 선을 잘 그었어요. 애들 버릇을 바로잡으려면 정이 아니라 규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사는 일은 다 비슷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를 지키고, 했던 말을 지키고, 가족 간의 정을 지키면 그 집은 다시 따뜻해집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남탓만 했습니다. 이젠 제 자신을 꾸준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장부에 한 줄씩 적겠습니다. 오늘 벌어들인 것, 오늘 낭비한 것, 오늘 얻은 것들 모두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께 못다한 말들을 적고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줄이면 된다. 그 한 줄 한 줄이 쌓이면 너에게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이 된다. 밤이 내려앉을 무렵 부엌 불을 다시 켰습니다. 작은 불에도 냄비가 끓고 김이 올라옵니다. 그 김을 따라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장부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은 다시 따뜻했. 돈은 아직 넉넉지 않지만 마음은 남았. 제9장. 이 이야기를 듣는 이에게,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 명절마다 마음이 먼저 식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막 흘러넘치면 좋을 것 같지만 정작 선이 없으면 서로 엉키고 상처만 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내쫓으려 선을 그은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올 길을 만들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방향을 잃은 욕심이 문제입니다. 체면에 기대면 집이 흔들리고 책임에 기대면 집이 다시 섭니다. 명절은 가족의 장부를 다시 맞추는 날입니다. 누가 얼마를 보태고 뺐느냐보다 누가 먼저 와서 상을 펴고 누가 끝까지 남아 설거지를 하느냐. 그 작은 습관들이 집을 지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